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둔촌 주공발 3쿠션 잠실 아파트 껑충 숫자로 계산을 하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돌변한 집주인들 잠실 4억 껑충 가격 올릴래요? 금매 거둘래요? 그런데 기사 내용에 보면은 아파트값 40%씩 하락, 수도권 외곽은 낙폭 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쓴 이유는 둔촌 주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럴드 경제 19억에 팔리던 잠실 주공 5단지 21억에도 매물이 없어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정책, 집주인들 호가 올렸다. 집값 반등 가능성은 아직 낮아. 이렇게 단서를 두고 있지요. 요것도 헤럴드 경제도 중흥건설, 대우건설 그쪽이죠. 헤럴드 경제. 아마도 둔촌 주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물건이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재건축 물건은 일반 아파트보다도 2배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잠실 주공이 매물 없어요 올랐다. 간접적으로 둔촌 주공 계약이 다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 메시지가 허위든 진짜든 상관없죠. 분양만 완판되면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런 말을 내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SBS 뉴스, 태영건설, SBS 이러다 떴다박 나오겠네. 둔촌주공 계약률 70에서 80% 물음표를 찍었는데 보면은 중간에 광고를 합니다. 이문 1구역, 3구역, 은평구 대조 1구역 광고를 하고 마지막에 둔촌주공 이달 17일까지 70에서 80%까지 계약률 충분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좀 하는 그런 기사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우라맛이 떴죠. 우라맛이가 떴습니다. 짤공입니다. 쉽게 칠 수 있는 공이 떴습니다. 정부가 거의 다 풀었죠. 3쿠션 돌리면 되는 상황.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정말 쉽게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살 떨리는 상황. 상대방이 막가락이죠. 상대방이 막가락. 우라맛이 실패하면은 공 모아줍니다. 가락, 3가락 찍고 게임 끝나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거의 다 규제 풀었고 그래서 부양 조금만 하면은 둔촌 주공 완판이 원래는 되어야 정상이겠으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3쿠션은 이런 겁니다. 1쿠션이 잠실이죠. 2쿠션이 헬리오, 3쿠션이 둔촌인데 둔촌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잠실은 도구입니다. 도구. 잠실을 쳐서 둔촌을 완판시키겠다. 잠실은 도구. 그런 건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실 세내역 쪽의 아파트들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3개 친 것 중에서는 잠실 세내역이 최고. 그 다음이 헬리오. 그 다음이 강동구 둔촌 주공인데 둔촌 주공을 분양하죠. 분양만 완판되면은 시공사는 땡이죠. 그런데 지금 분양이 완판되지 않을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1쿠션 가격 검토를 해봅니다. 잠실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잠실 세내역에 유명한 리센츠 한번 보겠습니다. 리센츠 위치 좋죠. 5678세대 2008년식 다른 지역 같으면 2008년식이면 좀 나이 먹었구나 14살이구나 하겠지만 여기는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서 2008년식이라도 전월세는 수요가 많죠. 용적률은 275%. 지금 보실 타입은 111C 타입 전용 84 타입인데 2938세대나 됩니다. 거래량 엄청 날 겁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데이터 뽑기가 좋죠. 매매가 그래프를 보면은 비정상이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그래프입니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 아마도 거의
지금 빨간색 점선 저런 식으로 가격이 변동이 되면은 다행입니다. 거의 가격 변동이 없고 대수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돈을 좀 많이 들여야지 가격이 한 단계 뛰고, 그것은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죠. 수리비 들어간 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 빨간색 점선과 같은 그래프가 아파트의 전형적인 그래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그래프는 너무너무 비정상입니다. 아무튼 8억 5천 정도 거래가 되다가 최고점 27억까지 찍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19억 3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앞으로 더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매는 전세와 연동되는데, 대한민국은 전세가 지금 8억 5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서 앞으로 갱신하는 계약들, 새로운 계약들,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아마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세 가격 큰 힘을 못 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매매가도 추가적으로 하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은 매매가는 엄청난 갭 하락을 할 겁니다. 월세 데이터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 찍는 아파트 드물죠. 2022년 11월, 12월, 1월 거래 실적을 보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2022년 11월, 12월은 데이터가 많아서 통계가 좀 정확할 것이고, 2023년 1월은 달랑 2개 데이터라서 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세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익환원법으로 매매 기준 가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근거 자료입니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습니다. 1번 배팅 수익환원 기준 가격, 수익환원법으로 매매 가격, 적정 매매 가격을 산식과 같이 구했는데, 2022년 11월은 평균 9억 8천이었습니다. 매매 기준 가격입니다. 매매 기준 가격이 11월에 9억 8천, 12월은 평균 9억 7천, 거의 비슷하다가 2023년 1월 와서 지금 평균이 8억 3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지금 거의 9억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전월세 시장은 그 가격 결정이 고소득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리센츠도 이 지역도 부자들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여기도 그 중에서 또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나눠지죠. 지금 11월, 12월 그 계약들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중간층, 저소득층, 그 지역 내의 상대적 저소득층까지 갈 건데, 그러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 기준으로 8억 5천 정도까지 와 있을 건데, 그게 초록색 선이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계약은 단가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 호가와 임차 희망가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려면 결국에는 저소득,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사람들은 호가대로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려면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올해 아마 많이 또 떨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월세에 기반해서 볼 때 매매가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가지 않는 이상 금리 갑자기 내려가기가 힘들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건데 그 이야기는 올해도 아파트 가격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소심한 3쿠션 전세 대출 만기가 지나 새로운 대출금리 적용을 받는 가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1년간은 이런 가구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고소득층은 버티며 고가 전월세 계약을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하락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3쿠션 돌리지만 손이 떨리죠. 손이 떨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쿠션, 2쿠션, 3쿠션 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란색 공을 때립니다. 공을 치는 순간 차라리 쪽나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바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맛가락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쌍팔년도 수법으로 펌프질 합니다. 언론사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미개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알아가고 있습니다. 수익환원법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선수들의 대세죠. 리츠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따지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세도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시장에서 소득기준 시장으로 주택 가격이 재편성되면은 개파락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리센츠 적정가는 이미 10억 언더로 내려와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호가만 안 내려와 있을 뿐이고 거의 몇 건 안 되는 거래 큰 의미가 없죠. 이미 10억 언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는 둔촌주공 이거 12억이다 3억이다 4억이다 옵션 포함해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 10억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분양받을 이유가 단 1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서울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정말 거들떠볼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공공분양 정도만 검토를 해보고 민간 아파트 분양 절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투자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투자할 때 천지입니다. 차라리 주식 투자하면은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둔촌주공 이런 거 계약 안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